네, 여기는 산진이 출판사입니다. 지금 바로 북토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앉아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진이 출판사의 오혜은 편집자입니다. 네, 오늘 북토크는 산진이에서 올해 나온 신간 동화책 위풍당당 헌책방의 최범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실 분들은 앞에 편하게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최범 작가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북토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는 처음이라 또 많이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네, 최범 작가님은 경남 마산 출생이시고요. 2006년에 울산 문학신인상 동화 부문에 당선이 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푸른 동시 놀이터 동시 부문에 당선이 되어서 동시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옹기종기 도서관 성인 독서회와 울산 삼신초등학교에서 그림책 이야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동화책 낭독을 준비를 했는데 낭독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동화책에는 여러 동화가 실려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실린 방귀쟁이 두찌라는 동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작가님께서 이 동화를 좀 짧게 소개해 주실래요? 예, 방귀쟁이 투찌는 제가 살고 있는 신선산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신선하면 이상하게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나면서 호수를 배경으로 제가 쓴 동화입니다. 예. 제목이 방귀쟁이 두찌인데 방귀라는 말이 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재이지 않습니까? 네, 제목만 들어도 방귀쟁이 두찌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두더지 마을입니다. 저기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곳이 등을 파는 두찌네 집입니다. 두찌는 언제나 두더지 마을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등불을 밝혀둡니다. 그래야 늦은 시간 마을로 돌아오는 이웃들이 편안하게 집을 찾아가니까요. 요즘 두찌는 가게에 손님이 오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연두색 좀 꺼내주렴. 두찌는 눈을 잔뜩 찌푸려 연두색 등을 찾습니다. 얘야, 이건 연두색 등이 아니라 초록색 등이구나. 두찌에게 주황색 등을 달라고 했는데 빨간색 등을, 노란색 등을 달라고 했는데 주황색 등을 내미니 손님들도 고개를 갸웃대곤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두찌의 얼굴색이 점점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두찌, 너 빨리 병원에 가봐. 우리가 같이 가줄까? 내 병은 내가 알아. 병원 안 가도 돼. 무슨 병인데? 난 사실 방귀쟁이야. 그런데 마음껏 방귀를 끼지 못하니까 방귀를 실컷 끼면 살 것 같은데. 마음 놓고 방귀를 낄 만한 곳을 찾으면 네 고민이 해결되겠구나.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네 고민을 꼭 해결해 줄게. 반딧불이 친구들이 떠난 뒤 두찌는 날마다 마을 입구를 쳐다보며 반딧불이 친구들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두찌야, 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곳을 알아냈어. 고마워. 그곳이 어디야? 저기 산 너머 호수 마을이야. 4월이면 호수 마을에서 불꽃 축제가 열린대. 축제가 시작되면 하늘에 터지는 불꽃 소리가 어마어마하대. 그 소리에 온 산이 흔들리고 호수도 흔들릴 정도래. 그러니까 두찌 네가 방귀를 마음껏 끼워도 된다는 소리지. 드디어 두찌가 손꼽아 기다리던 호수마을 불꽃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불꽃 축제는 저녁에 열리지만 두찌는 새벽밥을 먹고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방귀를 마음껏 낄 생각에 서둘러 집을 떠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두더지 마을을 떠나게 된 두찌는 집을 나서기 전에 도시락과 물,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두찌는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앞이 흐릿해서 지팡이를 짚고 가야 했지만 기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4월이라 바람도 햇볕도 따스합니다. 상큼한 꽃향기를 맡으며 두찌는 신이 났습니다. 넌 벚꽃, 넌 여치꽃이구나. 두찌는 꽃들의 색을 또렷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건 두찌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그저 흥얼흥얼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어서와 두찌야, 여기가 호수마을이야. 큰일 났어. 여기 나 말고도 다른 방귀쟁이들이 많이 왔대. 빨리 방귀쟁이 친구들을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곧 불꽃 축제가 시작될 거야. 우리가 한꺼번에 방귀를 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한 명씩 껴야 하는데. 방귀쟁이요? 두찌라는 친구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누가 이기거나 져도 괜찮을 거야. 그럼 우리 순서 짓기는 삼행시 짓기를 해서 정하는 건 어때? 그래, 그게 좋겠다. 두찌가 3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삼행시 이 세 글자로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를 해볼게요. 3 해보세요. 하나, 둘, 셋. 3 30명의 방귀 뿡뿡이들이야. 행 행동으로 보여주자. 방귀 낄 준비됐지? 시 시원하게 호수가 넘치도록 방귀를 날려보내자. 너구리의 삼행시에 모두 한바탕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 높이 빨간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으면 넘어질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불꽃이 하늘로 치솟자 방귀쟁이들은 모두 상단 맞춰 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말이에요. 뿡뿡뿡 뿡뿡뿡 방귀 한번 뀌볼까? 불꽃 축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야 할 불꽃이 호수마을에 떨어졌습니다. 불이야 불. 어서 소방차를 불러야 해. 시간이 없어. 우리가 숲을 구하자. 두찌가 먼저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방귀쟁이 친구들도 모두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뿡뿡뿡. 두찌와 친구들이 물속에서 방귀를 뀌자 물대포가 절로 만들어졌어요. 방귀쟁이 친구들이 물대포는 활활 타오르는 숲을 향하였고 그 덕에 호수마을 숲에 불이 꺼졌습니다. 두찌는 물속에서 마음껏 방귀를 뀌자 흐릿하던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두찌의 마음은 가벼워졌고 어두웠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이내 눈물이 두찌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귀가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다니. 호수마을 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서누는 것을 봤을 때 두찌는 불꽃을 만드는 이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숲에 불이 났을 때 나무와 꽃들이 온몸을 움츠리고 두려움에 뜨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불꽃축제 다음 날이면 불꽃 소리에 놀란 작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호수에 둥둥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두찌는 불꽃이 무서워졌습니다. 등은 언제든 집을 밝혀주는데 불꽃은 아주 잠깐 빛을 낼 뿐이었어. 저 멀리 두더지 마을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니 집마다 밝힌 등불은 송이송이 작은 꽃송이 같았습니다. 그래, 진짜 꽃등을 만들어야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두찌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낭독해봤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작가님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위풍당당 헌책방의 표지와 글의 그림들이 동화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간의 2022년 경상남도 교육청 추천 도서, 또 창의력 도서나 독서 골든벨 도서 등에 선정된 동화집 해녀 새벽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동화집과 동시집을 출간하셨고,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10번째 또 출간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책을 구상하실 때 어떤 동화를 쓰고자 했는지, 또 6편의 동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동화의 주제는 제 동화의 주제가 대체로 그랬고 함께 배려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위풍당당 문책방에도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힘을 합쳐서 세상을 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작가님을 소개해 드린 대로 2006년에 울산문학 신인상의 동화 부문이 당선이 돼서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동화 작가가 된 계기가 듣고 싶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지금처럼 겨울일 때, 그 선생님이 이제 눈에 대한 시를 쓰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개구장이어서 눈에 대한 시를 빨리 써놓고 짝꿍이랑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아,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네. 운동장이 하얗게 수북하게 쌓일 때 네. 빨리 써놓고 제가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시 다 썼냐고 그래서 다 썼다고 그러니 일어나서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읽으니까 너무 잘 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썼다, 잘했다 이런 소리를 그런 칭찬을 처음 들어서 글을 잘 쓰는가 생각하게 됐고 또 5학년 때도 그 선생님이 아마 글 쓰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또 문해반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는 산문을 썼는데 그때도 또 글을 써놓고 놀고 있으니까 또 읽어보라고 해서 읽으니까 선생님이 또 잘 썼다고 해서 아마 나는 그래도 하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그런 글을 좀 잘 쓰나 하는 착각으로 중고등학교 때 문해반을 계속했고 그래서 아마 작가의 꿈을 꾸고 이루어온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변 어른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제 글 쓰는 재능을 좀 알아봐 주셨던 것 같네요. 그게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뛰어나진 않은데 뭐 1등상 뭐 이런 걸 받아 최우수상 이런 걸 받아보진 않았는데 늘 이렇게 밑에 언저리에서 그냥 했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게 아마 저를 이제 그래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았던 게 저를 이만큼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신간 동화책 육풍당당 헌책방에는 6편의 동화가 실려 있잖아요. 이 작품들 중에서 이제 오늘 여기 오신 어린이들이랑 이제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6편 중에서 뿌리 피레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뿌런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왕관 같은 것이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속에 품고 있는 어떤 날카로운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뿔은 어떤 건지 어떤 뿔을 원하는지 자랑스러운 어떤 것 내가 속에 품고 있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작품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뿔이라는 이 상징이 되게 노래 가사나 이 동화나 이런 데서 좀 몇 번씩 사용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아는 아이돌 가사 노래에도 이제 머리가 뿔에 자랐다 약간 이런 노래 가사도 있고 그래서 이 뿔이 필요해라는 동화를 읽으면서 좀 연상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이 작가님께서 쓰신 여섯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모두 동물이에요. 네. 맞죠? 네, 어떤 동물들이 나오나요? 두더지나 생쥐나 까치 뭐 다양한 동물들이 나와요. 근데 노루라고 하는 게 노루 말고 뭐지? 노루랑 비슷한 거 고라니. 고라니, 네, 네, 고라니인데 내가 노루라고 썼다 하더라고 작가의 말에. 그래 옆에 사는 언니가 노루야 노루 우리 동네 고라니 노루는 없고 고라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오색 딱따구리 이런 거 딱따구리도 보고 그쪽 근처에는 또 청동구리 같은 거는 물닭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호수공원 근처에 있어서 산하고 같이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물 예, 그쪽이라서 늘 만나는 동물들을 배경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사시는 곳 주변에 그런 동물들이 네. 많으니까 이제 이 네. 작품도 그쪽에서 영감을 얻으신 건가요? 네, 작가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의 배경들이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온 것 같아. 내가 일부러 기획을 의도하지 않아도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작가님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거나 이제 뭐 주변에 많이 보이는 거나 이런 걸로 소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작가님 이전 작품도 그런 작품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뭐 백년 떡방앗간의 비밀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집이 오빠가 원래 떡방앗간을 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한 최근까지는 아니고 막내 오빠가 이어받아 했으니까 거의 그 방앗간이 100년이 됐고 사라지면서 제가 아쉬워서 썼던 작품이거든요. 부마 사태나 마산의 3.1 얼굴 같은 것도 담아서 역사 동화로 거의 펴냈는데 이 떡 만드는 이야기를 주제를 한 그 등장인물들을 갖고 만들었으니까 뭐 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동화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100년이 이제 계속 물려받아서 이렇게 100년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했겠죠. 우리 집에서 한 거는 한 50년? 되게 오래됐네요. 예, 50년 정도 했어요. 예. 50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저 관객분들이 여러분들이 작가님을 보시면 동화 작가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동시도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동화를 쓸 때랑 동시를 쓸 때랑 또 어떻게 다른지 뭐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도 다를 수도 있을 거고 또 글 쓸 때 어떤 느낌이 또 다를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동시를 쓸 때는 아무래도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또 어떤 단어를 하나 보고도 쓸 수가 있고요. 시간이 좀 짧게 걸린다 구상을 하는데 근데 동화는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를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앉아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아무리 짧아도 20매 이렇게 그림 동화도 마찬가지고 챕터를 구분해서 써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동화는 아이디를 갖고 있어도 그거를 구체화시키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네, 그게 차이가 나죠. 동화는 이제 앉아서 쓰시는 거예요. 동시는 네. 이제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되게 다르네요. 기차 타고 오면서도 쓰고 네.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아. 둘 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쓰실 줄 알았는데. 그런 작가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시는 사실은 시간이 없을 때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인상적인 그런 거 한 개만 있어도 메모해놓고 쓸 수가 있는데 동화는 이어져야 되니까 구성 자체도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동시도 이제 걸어다니면서 쓰시면 이렇게 메모를 하시잖아요. 네, 여기 메모장에 꽉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거의 다 바로 완성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몇 번을 수정을 해야 되죠. 이제 저는 동시 모임도 같이 줌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작가분하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작품을 내면 작가들이 모여서 앉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듬으면 어떻게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태고를 하는 편이죠. 그러고 나서도 한참 걸리는 시도 있고 금방 되는 시도 있고 동화도 마찬가지고 달달 같은 경우에는 금방 썼거든. 한 번만에 쭉 쓰고 별로 안 고치고 투덜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쓴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고칠 정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고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작가님도 좀 약간 자기만의 그런 글쓰기 방식이 또 계시네요. 예, 다들 그렇지 않겠어요, 작가들은? 그쵸, 뭐, 네, 저희도 다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이제 최범 작가님께서는 초등학교랑 돌봄센터에서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예. 초등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랑 돌봄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좀 다를 것 같고, 머무는 시간대나 돌봄의 목적이나 교육의 목적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로 활동하시는 시간에 만나는 이제 그곳의 아이들을 대할 때 자세나 마음가짐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마음 자세는 똑같아요. 어떤 예쁘고 마음가짐? 사랑스럽고 오늘 즐겁게 보내자. 옛날에는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면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은 잘 놀고 오는 것, 그 안에서 조금 뭔가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 그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마치고 바로 오니까 아이들이 이게 결석한다는 표가 있는 아이들 말고는 거의 다 오는데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가지고 가고 이러니까
최고로 적게 온 날은 2명이 온 적도 있어요. 그럼 나란히 아. 앉아서 거의 가해하다시피 야 너희들 오늘 복 받았다 이러면서 1대1 하듯이 앉아가지고 했던 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렇게 많이 오면 아이들이 있을수록 힘이 나거든요. 사실은 강사들은 뭐 어디 가든 사람들이 많을수록 힘을 내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서 피드백도 원활하잖아. 아이들이 많은데 그게 안 그쵸. 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센터는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뭐 아이들과의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 그림책 이야기 읽어주다 보면 동물들 흉내내라고 하면 아이들이 염소 소리 하면 교실이 떠나가도록 내는 매 소리를 내는데 네, 하나요? 네, 정말 잘 내요. 남자애들 특히 웃기네 실컷 매 소리 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소금이랑 귤을 갖고 갔거든요. 네. 이 소금을 자기들도 붉은 소금을 처음 볼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자꾸 달라는 거예요. 소금을요? 네, 짜다고 하면서 아니 그렇게 시를 하니까 네. 시속에 소금이 나와서 소금을 들고 가고 귤을 이제 들고 갔는데 귤만 달라고 할 줄 알고 소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소금을 아이들이 먹나요? 예, 먹어요.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니까 먹고 나서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저도 처음 들고 가봤거든요, 소금은. 시에 소금이 나오길래 집에 있는 소금 한번 들고 가보자고 체험 시켜줘야지 하고 했더만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도 좋아하는구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강사로 이제 활동하시면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보통 아이들에게 글을 쓰는 수업이 대부분인 건가요? 예, 예. 이야기책 읽어주고는 네. 뭐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 묻기도 하고 동시를 주로 많이 해서 긴 글을 해보니까 네. 아이들이 긴 글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뒷카시 있잖아요. 사진을 찍고 네. 5줄 정도 쓰는 뒷카시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빨리 쓰기도 하는데 어떤 시인은 깊이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깊이는 드러나는 게 크게 없어서 언유를 가르치기에도 뒷가시가 좋아서 저는 요즘 뒷가시도 따로 소모임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색깔도 있고 사진에다가 실을 붙이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저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제 같은 거 어성어 어때 할 때도 글을 직접 갖다 주면서 탱글탱글하지 이렇게 하면 직접 보여주는 네, 이제 거구나. 보여주고 먹이고 이거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몸으로 놀아주고 지금 체리가 안 돼서 못 놀아주고 놀아주고 글 쓰고 요즘은 뻥튀기 들고 다니면서 먹이거든요. 그렇게 뻥튀기를 갖고 처음에 시를 이제 오감을 이용한 그런 시들 쓰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줄을 하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몸으로 부딪히고 그쵸. 맛보고 느끼는 게 되게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요즘 옛날에는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 네. 엄마들은 너무 다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돼서 꽃밭에도 한번 못 데리고 나가서 아쉬운데 교실 안에서 또 안 다치게 해야 되니까 될수록 못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이랑.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좀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는 글이 가장 잘 써진다고 생각해요. 소금도 자기들이 본 적이 없는 굵은 소금을 들고 가니까 신기해하고 예, 그렇게네. 우리는 맨날 보는 소금인데. 예, 다들 가란 소금만 보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미세한. 예, 그러니까 소금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아이들이 바닷물에서 났다. 그거는 뭐 알고 있네요. 네, 바다가 어떻게 뭐 그 안에 내용이 가루를 비워 놓으니까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여 하면 출렁출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아이들이 좀 쉽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다기보다 같이 그 시간을 통해서 논다. 논다가 맞죠. 논다. 잘 놀고 오는 거. 네. 그렇구나. 저는, 예. 네, 아까도 그 중간에 언급을 하셨는데 또 아이들이 다 안 오고 2명만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고 그럴 때는 또 마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서 좀 그렇네요.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는 기분이네요. 그렇네요. 좀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면 또 다음 또 질문을 좀 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작가님이 쓰시는 이야기는 어른들이 아니라 여기 이 아동 도서관의 주인공이 우리 어린이들이잖아요. 네.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쓰는 작가로서
동화나 동시를 통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은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아쉬워요. 학교 도서관에도 가보면 전부 다 공부에 관련된 그런 책들만 신작 도서로 들어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종이책에 대한 그런 질감도 좀 느끼고 네. 긴 글도 조금씩 읽으면서 창의력이나 상상력에 도움이 되는 동화책들을 좀 읽었으면 하고 바라요. 어차피 공부는 나이가 중학교 올라가면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초등학교 시절까지 공부에 대한 책들만,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한자 공부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수학 공부 이런 거, 그런 걸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상상력이나 창의력 쪽으로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동화책도 좀 읽고, 일단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이유를 동화책을 읽으면서 좀 가슴에 가득 갖고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좀 행복할 것 같거든요. 수학만 뭐 좋아해도 행복하겠지만 좀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행복한 책을, 동화책을 좀 많이 읽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어린이 도서관에 온 아이들이 정말 복받은 아이들인 것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뭔가 이 낭독한 거를 좀 더 아이들한테 더 한 번 더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 아쉽긴 하네요. 네, 예. 뭐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한다고요? 아니 말고. 올까요? 해보실래요, 그러면? 한 번 더 낭독을 해볼까요? 30분밖에 안 지났네요. 네네네네. 한 번 더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아요. 네. 저희 낭독을 한 번 더 동화를 들려드리고 하는데요. 네. 네, 또 들어주시면 또 열심히 읽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 처음에 낭독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이 책의 첫 번째로 실린 동화예요. 방귀쟁이 두찌라는 동화인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두더지 마을입니다. 저기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곳이 등을 파는 두찌네 집입니다. 두찌는 언제나 두더지 마을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등불을 밝혀줍니다. 그래야 늦은 시간 마을로 돌아오는 이웃들이 편안하게 집을 찾아가니까요. 요즘 두찌는 가게에 손님이 오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연두색 떡 좀 꺼내주렴. 두찌는 눈을 잔뜩 찌푸려 연두색 등을 찾습니다. 얘야, 이건 연두색 등이 아니라 초록색 등이구나. 두찌에게 주황색 등을 달라고 했는데 빨간색 등을, 노란색 등을 달라고 했는데 주황색 등을 내미니까 손님들도 고개를 갸웃대곤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두찌 얼굴색이 점점 노랗게 변해갔습니다. 두찌야, 너 빨리 병원에 가봐. 우리가 같이 가줄까? 내 병은 내가 알아. 병원 안 가도 돼. 무슨 병인데? 난 사실 방귀쟁이야. 그런데 마음껏 방귀를 끼지 못하니 방귀를 실컷 끼면 살 것 같은데. 너가 마음 놓고 방귀를 낄 만한 곳을 찾으면 네 고민이 해결되겠구나.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네 고민을 꼭 해결해 줄게. 반딧불이 친구들이 떠난 뒤 두찌는 날마다 마을 입구를 쳐다보며 반딧불이 친구들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두찌야, 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알아냈어. 고마워. 그곳이 어디야? 저기 산 너머 있는 호수 마을이야. 따뜻한 봄인 4월이면 호수 마을에서 불꽃 축제가 열린대. 축제가 시작되면 하늘에서 터지는 불꽃 소리가 어마어마하대. 그 소리에 온 산이 흔들리고 호수도 흔들릴 정도래. 그러니까 두찌 네가 방귀를 마음껏 끼워도 된다는 거지. 드디어 두찌가 손꼽아 기다리던 호수마을 불꽃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불꽃축제는 저녁에 열리지만 두찌는 새벽밥을 먹고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방귀를 마음껏 낄 생각에 서둘러 집을 떠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두더지 마을을 떠나게 된 두찌는 집을 나서기 전에 도시락과 물, 지팡이를 챙겼습니다. 두찌는 소풍 가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앞이 흐릿해서 지팡이를 짚고 가야 했지만 기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4월이라 바람도 햇볕도 따스합니다. 상급만 꽃 향기를 맡으며 두찌는 신이 났습니다. 넌 벚꽃, 넌 유채꽃이구나. 두찌는 꽃들의 색을 또렷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그건 두찌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흥얼흥얼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으니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어서와 두찌야. 여기가 호수마을이야. 큰일 났어. 여기 나 말고도 다른 방귀쟁이들이 많이 왔대. 빨리 방구쟁이 친구들을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곧 불꽃 축제가 시작될 거야. 우리가 한꺼번에 방귀를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한 명씩 끼어야 해.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누가 이기거나 져도 괜찮을 거야. 그럼 우리 삼행시 짓기로 순서를 정하는 건 어때? 그래, 그게 좋겠다. 두찌가 3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삼행시로 오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명의 방귀 뽕뽕이들이여, 행, 행동으로 보여주자. 방귀낄 준비됐지? 시, 시원하게 호수가 넘치도록 방귀를 날려보내자. 너구리의 삼행시에 모두 한바탕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 높이 빨간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으면 넘어질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불꽃이 하늘로 치솟자 방귀쟁이들은 모두 장단 맞춰 방귀를 뀌었습니다. 누가 멍들할 것도 없이 말이에요. 뿡뿡뿡 뿡뿡. 불꽃 축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할 불꽃이 호수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불이야 불! 어서 소방차를 불러야 해. 시간이 없어. 우리가 숲을 구하자. 두찌가 먼저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방귀쟁이 친구들도 모두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뿡뿡뿡.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두찌와 친구들이 물속에서 방귀를 뀌자 물대포가 절로 만들어졌어요. 방귀쟁이 친구들이 물대포는 활활 타오르는 숲을 향하였고 그 덕에 호수마을 숲에 불이 꺼졌습니다. 두찌는 물속에서 마음껏 방귀를 뀌자 흐릿하던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두찌의 마음은 가벼워졌고 어두웠던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눈물이 두찌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귀가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다니. 호수마을 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은 것을 봤을 때 두찌는 불꽃을 만드는 이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숲에 불이 났을 때 나무와 꽃들이 온몸을 움츠리고 두려움에 뜨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불꽃축제 다음 날이면 불꽃 소리에 놀란 작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호수에 둥둥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두찌는 불꽃이 무서워졌습니다. 병은 언제든 집을 밝혀주는데 불꽃은 아주 잠깐 빛을 낼 뿐이었어. 저 멀리 두더지 마을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니 집마다 밝힌 등불은 송이송이 작은 꽃송이 같았습니다. 그래, 진짜 꽃등을 만들어야겠어. 집으로 돌아가는 두찌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